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오늘은 음악 편집 프로그램인 골드웨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배경음악으로 쓸 음악을 영상 프레임 길이에 맞춰서 시간을 적당하게 잘라서 음악을 새로 만드는 것을 골드웨이브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골드웨이브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다가 깔아놨는데요. 그것과 지금 보시는 옆에 음악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샘플로 가지고 온 음악은 심포니 파트 2라고 하는 곡인데요. 자, 이게 길이가 얼마인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생을 해보면요. 저는 위앰프에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의 길이는 17분 17초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44kHz, 인코딩 한 것은 192kbps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중고음질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용량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용량을 체크해 볼까요? 속성을 보시면요. 23.7MB입니다.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음악 한 곡이 17분 17초라면 굉장히 긴 곡이죠. 연주곡이고요. 그런데 꼭 이 곡에서 발췌해서 쓰고 싶다 하실 때 이 전체 곡을 갖다가 영상에다가 까시면 영상을 17분을 만드시던가 아니면은 한 5번쯤은 리플레이를 하셔야만 이 곡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 용량도 또한 문제가 되죠. 23.7MB니까 이거를 한 3MB, 2MB에서 3MB 정도로 줄여서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시는 것이 바로 골드웨이브입니다. 자, 요거는 닫고요. 위앰프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골드웨이브를 열어보겠습니다. 골드웨이브를 여시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서 W자가 써진 이런 골드웨이브 응용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초기에 이런 것이 뜨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고요. 무시하고 그냥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이 여기에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박스가 하나 뜨는데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해 두기에 따라서는 이 컨트롤 박스가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제가 이 박스를 닫아 보겠습니다. X 누르면요. 여기에 없던 줄이 한 줄 생겼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보시면은 컨트롤 프로퍼티즈라고 여기 보입니다. 컨트롤 프로퍼티즈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윈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아까 그 큰 박스입니다. 컨트롤 프로퍼티즈는 설정을 하는 창입니다. 일단 컨트롤 윈도우를 띄우시고요. 여기에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컨트롤 프로퍼티즈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이것을 설정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골드웨이브를 계속 쓰시게 되면은 처음 설정해 준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설정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냥 프로그램을 띄워서 바로 재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플레이 버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거부터요. 그린 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 하면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화살표가 바로 녹색으로 있다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린 플레이는 커서 to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만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음악을 듣다가 중간에서 잠깐 스톱을 했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거기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뒤를 더 들어보고자 할 때는 앞에서부터 다시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초록색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어서 듣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 듣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옐로우 플레이입니다. 노란색의 버튼은요.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고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거기에 셀렉션은 선택한 곳을 듣겠다는 거고요. 그냥 all로 해두시면 됩니다. all 하면은 전체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듣다가 스톱이 되어 있을 때 그래도 다시 처음부터 들어서 재작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옐로우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서부터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 루프 10번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 두 가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버튼으로 갑니다. 레코드를 눌러보시면은 그 아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첫 번째 모니터 인풋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버튼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찾고 싶은데 mp3 파일이 없다 이럴 때 뭐 돈을 주고 유료로 사셔도 좋지만 한번 잠깐 쓰고 그 일부분만 내가 발췌해서 쓰겠다 할 때는 블로그에 가서 보면은 가끔 그 음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그럴 때 검색에서 그 음악을 찾으셔서 클릭을 해보면은 누군가의 블로그에서 그걸 올려놓고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블로그에 가서 그 음악을 플레이를 시키면은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함께 골드웨이브를 레코드를 눌러놓고 그걸 들으시면은 우리가 듣는 것과 동시에 이 골드웨이브에서는 동시에 그게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니터 인풋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아래는 뭐 오토세이브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저장하기 해서 이름을 붙여줘도 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뭐 show settings window 이런 등도 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위에 많은 메뉴들이 보이시죠? 전문적인 편집 메뉴들을 쓰실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항목을 골라서 체크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음악을 발췌해서 줄이는 그 기능만 쓰기 위한 거니까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탭입니다. 볼륨에 관한 것인데요. 되도록이면 조금 큰 소리로 너무 작게 하는 것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볼륨 디바이스는요. 저는 지금 마이크에다 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마이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주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디바이스 탭인데요. 거기에 드롭다운을 눌러보시면은 스피커가 있고요. 주 사운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스피커라는 거는 거기 가로 속에 보면은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 본체에 들어있는 이 소리를 내는 사운드 카드의 이름입니다. 이게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지금 사운드 카드가 리얼텍이 깔려 있는 거고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저거 없는데 하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얼텍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이 항목에 있는 사운드 카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퀄리티는 16비트로 그냥 디폴트 값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버퍼 뭐 이런 것도 그냥 중간쯤 갖다가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디폴트 값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지금 레코드라는 부분이 있죠. 레코드 부분에도 역시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위에는 파란 삼각형이니까 요거는 플레이하는 디바이스고요. 아래는 녹음을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레코드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역시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은 주 사운드 캡처 드라이버와 사운드 카드 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래 리얼텍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라는 것을 클릭을 하세요. 이거는 각각의 컴퓨터마다 사운드 카드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 사운드 드라이버를 하지 마시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사운드 카드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퀄리티는 16비트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노소스일 때, 모노소스라는 거는 저는 지금 마이크에다 대고 음성을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노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음악을 캡처하는 거기 때문에 2채널로 가죠. 2채널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달려있는 스피커는 물론 뭐 5채널, 4채널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피커가 2개 달려있는 2채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에버레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노일 때는 뭐 레프트를 선택을 하시든 라이트를 선택을 하시든 상관이 없고요. 2채널로 갈 때는 스테레오 스피커죠. 오른쪽 왼쪽에서 소리가 각각 나는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에버레이지로 평균 중앙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그냥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뭐 조이스틱 컨트롤 이런 거는 체크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테스트입니다. 이런 모든 거를 내가 목소리를 저는 지금 마이크를 해서 테스트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는 음악을 나중에 테스트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그 설정이 끝나고 아래 이렇게 바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이렇게 음성의 파장이 움직이죠. 위에도 이렇게 불꽃처럼 되는 게 아래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둔 거고요. 자, 요건 조금 줄여두겠습니다. 안 봐도 되니까요. 자, 이제 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작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여기 파일 해서 뉴 가장 많이 쓰는 게 새로 녹음을 할 때는 뉴를 열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곡을 가지고 와서 할 때는 오픈을 엽니다. 지금 새로 저는 뭔가를 하나 녹음을 하기 위해서 새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new sound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quality and dur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quality라는 것은 어떤 그 음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duration이라는 것은 몇 분짜리를 만드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number of channel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은 음악을 하시기 때문에 2채널이라고 했죠. 괄호 열고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해 두실 것은 저처럼 어떤 강좌를 만드실 때는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원 채널이 나오죠. 모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스테레오가 아니죠. 스테레오로 그대로 놓고 하면은 어디 항아리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왕왕왕왕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할 때는 반드시 모노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할 때는 스테레오로 둡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트는 아까 한 대로 그대로 44,100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랭스라는 거는 몇 분 동안 녹음을 할까요 하는 거니까 넉넉하게 한 5분을 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2, 3분을 녹음을 할 거니까 이것도 눌러보시면은 1분, 2분, 5분, 10분 뭐 몇 시간까지도 있죠.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면은 적당합니다. 그 다음 아래는요. 어떤 음질로 할 것인가 퀄리티를 나타내는 건데요. 드롭다운을 누르시면은 맨 처음에 AM 라디오 수준으로 할 것인가 이걸로 하면은 용량은 굉장히 가볍겠죠. 뭐 24kbps 정도로 나올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는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뭐 FM 라디오 수준이 있습니다. FM은 48kbps 정도입니다. 그것도 별로입니다. 우리는 주로 가장 만족할 만한 적당한 음질이
CD 퀄리티입니다. CD 퀄리티면 한 56kbps 정도 선택을 하시고요. CD 퀄리티로 5분 되어 있죠. 그거를 선택을 해 두시면 항상 여기는 이제 디폴트 값을 CD 퀄리티 5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OK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녹음할 수 있는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정해 놓은 곡이 있기 때문에 그 곡을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곡을 잠깐 내릴게요. 아까 그 음을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서 바탕화면에 있는 이 론도 베네치아노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플레이를 할 건데요. 자, 연결 프로그램, 위앰프. 네, 이거를 녹음을 하면서 아까 내려놨던, 자, 여기에 녹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음성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잠깐 제가 음악을 끄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녹음이 안 되니까요. 자, 이 플레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렇지만 저는 끄겠습니다. 녹음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음악을 플레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계속 이렇게 녹음을 해갑니다. 그러면 이게 17분짜리 음악을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17분을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초기에 5분을 하겠다고 했죠. 그랬으니까 어느 부분, 앞에 부분인가 뒤에 부분인가를 가리셔서 만약에 내가 뒷부분을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하면 녹음 버튼을 여기서 늦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뒷부분부터 여기에 녹음이 되겠죠. 자, 만약에 앞부분만 조금을 발췌해서 쓰겠다. 한 2분 정도 앞부분을 쓰겠다. 그런데 아주 초기 부분은 쓰지 않고 앞부분은 앞부분인데 한 30초 지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2분 30초까지 이렇게 2분 동안을 쓰겠다 할 경우에는 한 3분 정도를 여기다가 녹음을 넉넉히 해둡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서 편집을 하면서 잘라내고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1분 40초가 녹음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3분이 녹음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분 40초에서 저는 스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녹음이 된 부분은 파랗게 이렇게 파장이 나타나고요. 뒷부분, 남아있는 부분은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필요 없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잘라내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음악 편집에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델리트입니다. 델리트와 트림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는 뭐냐 하면은 여기 선택된 이 부분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델리트 시킨다는 것이고요. 트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두들두들한 부분을 대패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잘라내버리면은 아래 부분은 남아있고 우리가 손을 댄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 까만 거를 잘라내야 되니까 여기를 잘라내면은 우리가 녹음한 게 없어지니까 안 되고요. 까만 부분을 잘라내야 되니까 트림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길이는 똑같아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된 부분이 남아있죠.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마이크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에 부분이 만약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필요가 없죠. 쓸데없는 지금 이게 뭐 단 3초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맨 처음부터 여기에 보면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마크를 하셔도 되고요. 자, 피니쉬 마커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set 스타트 마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set finish 마커입니다. 이거는 스타트 마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피니시 마커까지 잘라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처음을 잘라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드르륵 긁으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는 비활성화가 되죠. 자, 선택된 부분을 없애는 것은 델리트 키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잘려나갔죠. 그러면 자, 드르륵 긁으면 활성화가 되고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초록색 버튼은 뭐라고 했죠? 거기 커서가 있는 부분부터 이어져서 플레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가 정말 만족할 만큼 잘라졌나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버튼이 아닌 노란색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아, 지금 여기 설정이 안 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분이 또 덜 잘려나갔다 할 때는 이 까만 부분을 또 잘라내야 되겠다 싶으면은 트림. 그리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더 잘라내야 되겠다. 트림이죠. 만약의 경우에 뒷부분을 요만큼 잘라내야 되겠다 할 때는 활성화된 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으시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긁으시던 한 번만 긁으면은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1분 45초를 녹음을 했는데요. 지금 이래저래 잘라내다 보니까 1분 30, 여기서 20초, 30초니까 1분 32초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분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뒤에 쪽은 줄이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여기. 자, 프레임 시간이 딱 1분이더라. 그러면 1분하고 똑같이 끝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포인트를 주고 뒤에 부분을 잘라내면 되겠죠. 뭐죠? 트림이겠습니다. 트림. 네, 이러면 정확하게 1분짜리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들어보시고 만족하시면은 파일, 만약에 세이브를 누르시면요. 기존에 있던 음악을 덮어 씌워서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Save As를 누르겠습니다. Save As를 누르시고 경로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 이름을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자, 두 번째 파일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웨이브 파일은 굉장히 용량이 많죠. 원음에 가깝지만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압축을 시켜줍니다. 웨이브 파일을 15배에서 30배 가까이 압축시켜 놓은 것이 mp3이기 때문에 그 높은 음질의 mp3로 저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encoder not f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mp3를 엔코딩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코덱이 있습니다. 코덱이라는 것은 컴프레셔, 디컴프레셔의 약자를 한때 합친 건데 압축과 해제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압축하고 해제한다는 그런 프로그램 코덱인데요. 그 코덱 이름이 RAIM mp3 v3.98 혹은 그 이후 버전을 꼭 필요로 한다고 지금 여기에 뜨네요. 여기는 지금 없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렀더니 저절로 지금 인터넷에서 커넥션 돼가지고 자동 여기 다운로드가 되고 있네요. 네. 요즘 나온 최신 버전은 이게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다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save as, mpg audio, 즉 mp3로 하겠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예 하면은 이제
프로세싱 과정이 나타나죠. 네, 저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 일단 골드웨이브는 내려놓고요. 자, 바탕화면의 것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아까 AA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죠. 그러면 위앰프를 가지고 와서 한번 여기다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강좌를 했기 때문에 강좌가 여기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속성을 한번 보면은 뭐 여기 속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 17분 17초짜리를 편집을 했는데 1분 02초가 됐습니다. 1분짜리가 됐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갖다 쓰시면은 영상 전체의 용량도 줄고 딱 원하는 부분만 배경음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음악도 함께 끝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저는 지금 여기에 강좌가 녹음이 되어 있지만 하나 더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은 이거 지금 중간에서 자른 거죠. 앞뒤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도막, 중간 도막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꽝 하고 음악이 큰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깜짝 놀라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페이드 인을 주고 뒤에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페이드 아웃을 줘야만 음악을 중간에 발췌를 했더라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긁어서 요만큼을 내가 페이드 인을 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긁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활성화를 시키시고요. 이펙트로 갑니다. 이펙트에서 아래에 보면은 볼륨이라고 있습니다. 볼륨으로 가서 옆으로 가면은 아래에 페이드 인이 있죠. 그 아래는 페이드 아웃이고요. 앞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들어온다. 페이드 인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대화 상자가 또 뜨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페이드 인을 할 것인가? 뭐 마이너스 12dB로 시작해가지고 0dB까지 가겠다. 뭐 50%를 줄였다가 풀 볼륨으로 가겠다. 뭐 등등 여기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연스러우면 우리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정확히 모르실 때는. 자, 이렇게 하고 OK 누르시면은 여기에 페이드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강좌이기 때문에 모노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가지만 음악을 하면은 파장이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페이드 인 아웃 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을 내가 페이드 아웃을 하겠다. 다시 이펙트로 가서 효과로 가서요. 아래 보면은 볼륨으로 갑니다. 볼륨에서 이번에는 페이드 아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역시 어떻게 하겠느냐,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에서 디폴트 값을 해줍니다. 그냥 정확하게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면 그냥 중간은 가거든요, 항상. 그래서 OK 해주면은 여기가 페이드 아웃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전체를 활성화 시키시고 아까 했던 거 위에다 덮어 씌우겠습니다. 파일 save as.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 AA라고 해놨죠. 클릭을 하시고 저장. 자, 그러면 저장하시기 전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레이어 -3 이게 mp3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44,100Hz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kHz로 한다면 44.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위앰프에서는 44.1로 표시가 됐었던 거고요. 여기는 44,100Hz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률은 128kbps로 했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로 들어갔습니다. 실은 저는 모노로 해야 되는데
아까 음악을 할 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시면 덮어 씌우겠느냐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프로세스 과정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내려놓고요. 아까 했었던 AA 파일을 자, 불러옵니다. 그래서 위앰프에다 올려놔서 보시면요. 네, 이게 같은 이제 1분짜리 음악이 여기에 편집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영상으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네. 두세 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편리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